우주선에서 기계가 수면 장치를 열어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서 라이랜드를 깨운다. 우주선의 AI 메리, 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하지만 라이랜드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공포에 휩싸인다. 그는 테이블에서 내려와 로봇팔을 필사적으로 피하며 도망친다.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우주선을 헤매며 나아간다. 마침내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라이랜드는 계속해서 우주선을 돌아다니며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한다. 결국 창문을 발견하고 마침내 자신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또한 다양한 기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즉, 그는 과학자라는 뜻이다. 다음 방에서 그는 지구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보여주는 거대한 화면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찾은 후 메리는 그에게 일기 영상을 찍으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는 대신 선장을 찾는다. 그래서 메리는 그가 승무원 중 유일한 생존자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는 메리에게 자신을 데려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명령을 알아듣지 못한다. 스크린을 보며 라이랜드는 태양을 보고 자신이 아직 태양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지구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메리는 전송이 거의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라이랜드는 지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태양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그는 연료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화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그는 계산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지구에서 113.8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갑자기 그는 두통이 생기고 몇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는 분자 생물학자였다. 그리고 항상 아크라이트 탐사선에 대한 뉴스를 챙겨봤다. 그 탐사선은 페트로바 라인이라는 것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 탐사선이 포착한 이미지들은 태양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라이랜드는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래서 그의 학생들은 이 뉴스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그는 페트로바 라인이 태양에서 금성으로 가는 적외선 선이며 그것이 천천히 태양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30년 동안 지구는 점점 추워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이랜드는 이미 최고의 두뇌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라이랜드는 수염을 깎고 보드카를 찾기 위해 물품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는 술에 취하고 간식을 먹습니다. 그가 승무원들의 소지품을 볼 때 그는 그들과 친구가 된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들의 옷을 사용해 인형을 만들고 춤을 춘다. 외롭지 않은 척하면서 화이트보드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메모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곧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른다. 어느 날 수업 후에 에바가 그에게 다가왔다. 페트로바 팀의 팀장. 그는 물이 생명에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한 논문을 읽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자신이 쓴 글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에바는 그가 실제로 상사를 모욕해서 해고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라이랜드는 그녀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에바는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탐사선이 선에서 가져온 샘플을 밝혔다. 태양 표면에서 생존했다. 그래서 그의 물 이론이 맞을 수도 있다. 라이랜드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태양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라이랜드는 실험실에서 샘플을 테스트했다. 중요한 외국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샘플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리고 샘플이 너무 어두워서 내부를 볼 수 없었다. 라이언은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어요. 결국 그것들을 밝히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작은 외계세포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테스트는 세포를 죽였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었죠. 몇 가지 더 테스트를 한 후 그는 이 세포들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좌절감에 물건들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틀렸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세포가 움직일 때 많은 적외선을 방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파장이 파트로바 선의 주파수와 일치했죠. 그들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동하기 위해 그것을 방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바는 다른 과학자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라이랜드에게 집에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몰두하게 되었고 세상을 돕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에바는 그에게 더 많은 실험을 위해 3개의 세포를 보관하게 해줬어요. 라이런은 왜 세포가 수성을 건너뛰고 금성으로 갔는지 궁금해했죠. 그는 실험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철물점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샀죠. 큰 상자 안에 금성과 같은 적외선을 방출하는 작은 상자를 넣었어요. 세포가 그쪽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상자를 봉인한 후 라이랜드는 불을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세포들이 즉시 접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론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3개의 세포가 상자 안에 풀려났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열면 그들은 다음 빛의 원천을 향해 달아날 것입니다. 몇몇 경비원의 도움으로 라이랜드는 자신과 상자를 실험실 안에 봉인했습니다. 그때 불이 꺼지고 라이랜드가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덕분에 원래 있던 3개의 세포를 금방 찾았고 놀랍게도 4번째 세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포가 번식하려면 햇빛과 이산화탄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성으로 갔던 것이었죠. 모든 세포를 접시에 담은 후 불을 켜고 라이랜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에바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 군대가 제트기로 라이랜드를 데려갔어요. 속도에 너무 놀라서 수면제를 먹어야 했어요. 나중에 항공모함에서 깨어났고 제트기에서 내리자마자 토했어요. 이분은 즉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들과 지도자들로 구성된 팀을 소개했어요. 그가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지만
팀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실험을 재현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생명체를 아스트로페이지라고 명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킬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라이랜드는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모든 비밀을 그에게 공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의 태양만 죽어가는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 현상은 우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별만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11.9광년 떨어진 타우세티였습니다. 타우세티가 면역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보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긴 여행을 위해선 충분한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로게이지가 그 연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200만 킬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요. 라이랜드는 그렇게 많은 아스트로게이지가 캘리포니아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에바가 설명했어요. 그게 그들이 한가운데 바다 위배에 있는 이유였죠. 이 연료로도 편도 여행밖에 할 수 없었어요. 결과는 탐사선에 담겨 지구로 보내질 거였고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죽게 될 거였어요. 대부분의 여정 동안 혼수 상태로 있을 거였고 3명만 필요했죠. 조종사, 엔지니어, 그리고 과학자. 그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헤일 메리라는 표현을 따서 이름을 지었죠. 이 모든 기억을 되찾은 후 라이랜드는 머리를 자르고 옷을 제대로 입어요. 그는 또한 승무원을 다시 확인하고 친구들을 위해 슬퍼해요. 시신을 정리한 후 그들의 사진을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연설을 해요. 그는 울면서 라이랜드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시신들을 우주로 내보낸다. 얼마 후 메리가 라이랜드에게 탈세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알린다. 그래서 엔진을 끈다. 우주선이 탈세티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우주선은 모든 중력을 잃고 라이랜드는 떠다닌다. 그가 간신히 멈췄을 때 그는 밖을 내다보며 여기에도 파트로바 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놀랍게도 태양은 괜찮다. 근처에 또 다른 우주선이 날고 있다. 이 다른 우주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라이랜드는 조종석으로 달려가 서투르게 자신의 우주선을 멀리 날려보낸다. 다른 우주선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지만 다른 우주선이 다시 가까이 다가온다. 라이랜드는 계속 멀리 날아가지만 어디로 가든지 다른 우주선이 따라옵니다. 결국 그것은 헤일 메리 쪽으로 물체를 보냅니다. 라이랜드는 그것이 폭탄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시하자 그 물체는 그의 우주선에 부딪혀 멀리 날아갑니다. 이상한 우주선은 더 느린 속도로 또 다른 물체를 보냅니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그것을 잡기 위해 우주 유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주복을 입고 빠르게 설명서를 읽은 후 라이랜드는 매우 서툰 방식으로 우주선을 떠납니다. 많은 고생 끝에 그는 겨우 뛰어올라 물건을 잡는 데 성공한다. 배로 돌아와 그는 물건을 열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소용이 없다. 빠른 스캔 결과 그것이 제논이라는 가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배를 위해 만든 원심분리 시스템을 기억해낸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그것을 작동시키고 배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몇 초 후 배가 안정되고 다시 중력이 생긴다. 그는 물체를 다시 한번 분석합니다. 하지만 스캔 결과 여전히 제논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는 윗부분을 돌려 이번에는 열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메리가 방 안에 외부 존재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이런은 급히 물체를 글러브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선이 있는 이상한 구체를 꺼냅니다. 그는 또 다른 뚜껑이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열어보니 막대가 있는 더 작은 구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손에서 튀어나와 스스로 서 있다. 그래서 라이런은 그것을 우주의 지도와 비교한다. 그는 외계인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구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다. 라이런은 구체 위에 막대를 재배열하여 지구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리고 그것을 외계인 우주선으로 다시 보낸다. 잠시 후 외계인은 새로운 물체를 보낸다. 그것은 터널 모양처럼 보인다. 라이랜드는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우주선을 외계 우주선 가까이로 이동시킨다. 외계 우주선이 두 우주선을 연결하며 즉석에서 터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라이랜드는 우주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터널을 건넌다. 마침내 다른 우주선에 도착한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본다. 갑자기 유리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라이랜드는 너무 놀라 터널 안으로 떠밀려 돌아간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벽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돌아가 외계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외계인은 자신이 만든 장난감을 보여줍니다. 작은 라이랜드와 우주선 모형 같은 것들입니다. 장난감을 움직이며 외계인은 라이랜드에게 자신의 우주선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라이랜드가 돌아가자마자 외계인은 터널을 끊고 자신의 우주선을 회전시킵니다. 헤일 메리처럼 말이죠. 그러고 나서 터널이 다시 연결됩니다. 라이랜드가 문을 열자 엄청난 압력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제 터널에도 중력이 생겼다. 이번에는 터널을 건너며 불을 켠다. 그리고 창문에 도착했을 때 외계인에게 국수로 만든 그들의 우주선 모델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외계인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 라이랜드는 그것이 걷는 바위처럼 생겼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인사하자 외계인이 입을 벌리고 무서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에 놀란 라이랜드는 도구를 휘두르며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외계인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자신의 반응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가 팔이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외계인이 그를 따라 하더니 곧 둘 다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다 외계인이 창문을 쿡쿡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이랜드도 창문을 찌르며 반응합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외계인이 자신 뒤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또 다른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라이랜드가 그것을 열어보니 이상한 목걸이가 들어있다. 몸짓을 사용해 외계인은 계속 그의 헬멧을 벗으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라이랜드는 거부한다. 불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돌아가야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춘다. 목걸이가 두 개의 팔자고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산소를 나타내는
외계인이 터널에 산소가 있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라이랜드가 여전히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약간 망설인 후 마침내 헬멧을 벗어요. 그리고 숨을 잘 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해요. 나중에 우주선에서 라이랜드는 메시지에서 처음 발견한 것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페트로바 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외계인이 그것을 연구하러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성도 죽어가는 태양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런은 터널로 돌아가서 그들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먼저 의사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학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외계인에게 줄자를 보여준다. 외계인은 우주선 벽에 있는 서랍을 연다. 그리고 라이랜드가 외계인에게 테이프를 건네준다. 하지만 외계인은 그것을 가지고 놀기만 한다. 다음으로 그는 외계인에게 시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얻지 못한다. 라이랜드는 외계인 우주선 내부가 어둡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생명체는 얼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그 생명체가 눈이 멀었고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한다고 추측한다. 외계인에게 로키라는 이름을 붙인 후 그는 시계를 수정하기 위해 자신의 배로 돌아간다. 숫자가 튀어나오게 만든다. 그가 그것을 로키에게 보여주자 마침내 숫자를 볼 수 있게 되어 작은 축하춤을 춘다. 알와이리는 그것에게 엄지척을 가르치려 하지만 그의 팔 모양 때문에 엄지 아래로만 할 수 있다. 갑자기 라키가 사라졌다가 또 다른 신비한 물체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 부품들은 기호가 있고 회전합니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그것이 시계라고 결론짓습니다. 잠시 후 라이랜드는 노트북과 마이크를 가지고 터널로 돌아옵니다. 그는 각 숫자를 가리키며 로키가 그것들을 이름 짓는 것을 녹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랜드는 계속 로키에게 물건들을 보여주고 그의 대답을 녹음합니다. 이 이상한 외계 언어의 번역기를 만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실험을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길 희망하며 이 외계 생명체는 알 수 없는 물질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그것을 제노나이트라고 이름 붙입니다. 어느 날 라이랜드는 로키에게 아스트라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로키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고 매우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같은 이유로 여기에 왔음을 확인하며 그리고 로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승무원이 있었고 그들도 죽었어. 라이랜드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들은 별을 함께 구하기로 동의해. 라이랜드는 모델을 사용해 주먹 인사를 하는 법을 로키에게 보여줘. 번역기에서 라이랜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로키와 논의해. 그는 소프트웨어에서 몇 가지 목소리도 재생해. 로키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찾을 때까지. 라이랜드가 잠을 자러 터널을 떠날 때 로키는 그것을 죽음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라이랜드가 그 단어를 설명합니다. 로키는 이제 이해하고 잠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자신의 사회에서는 보호를 위해 함께 잠을 잔다고 설명합니다. 로키는 라이랜드와도 함께 자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라이랜드는 그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로키가 자신의 승무원을 지켜봤고 그들이 결코 깨어나지 않았다고 말하자 라이랜드는 마음을 바꿉니다. 라이랜드는 침대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옵니다. 둘 다 창가에서 잠이 들었다. 또 다른 회상 장면에서 에바가 라이랜드를 임무에 선정된 3명의 우주 비행사들에게 소개한다.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임무가 끝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장치를 우주선에 설치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라이랜드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다. 그리고 아스트로 페이지가 몇 초 만에 금속을 녹여버렸어요. 현재 라이랜드는 혼란스러운 기억과 씨름하고 있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자 로키가 그의 우주선에 온 것을 발견해요. 작은 압력 버블을 개인 우주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주선을 돌아다니며 인간의 기술을 감탄해요. 그리고 라이랜드가 지저분하다고 꾸짖어요. 라이랜드는 로키에게 따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해요. 각자의 우주선에서. 하지만 로키는 듣지 않고 여기서 자신의 방을 원해요.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라이런은 로키가 함께 일할 때 항상 명령한다고 불평해요. 그리고 로키가 먹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에요. 로키는 벽을 통해 볼 수 있고 청력이 뛰어나서 라이런은 사생활이나 개인 공간이 없어요. 우주선 기술에 대해 논의하면서 라이랜드는 이 외계인들이 방사능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방사능이 그들의 승무원을 죽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로키는 작업장이 아스트로 페이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것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스트로 페이지 샘플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우주선을 분리하고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보낸다. 여행은 11일 동안 지속된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지구의 녹화를 로키에게 보여주며 시간을 보낸다. 로키는 자신의 동료를 그리워한다고 말한다. 186년 동안 함께 해온 존재. 또 다른 회상 장면에서는 라이랜드가 팀원들과 함께 우주선 바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바와 마주쳤을 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에바는 그에게 동료애가 우주 비행사들이 그들의 힘든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바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에바는 현재 카라오케를 할 용기를 냈다. 우주선이 행성에 도착하자 라이랜드는 그 색깔에 놀랐다. 그는 우주 유령을 하며 빛을 활성화하는 기계를 사용했다. 그 빛은 수천 마리의 아스트로 페이지를 끌어들였다.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다. 로키와 라이랜드는 행성 이름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 행성을 에이드리언이라고 이름 짓기로 결정했다. 샘플을 배로 가져와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들은 같은 양의 아스트로 페이지가 행성으로 왔다가 다시 떠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번식하러 가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또 다른 테스트에서 박테리아가
아스트로페이지와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즉, 에이드리안의 생명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로키는 에이드리안의 생명체가 아스트로페이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포식자가 아스트로페이지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아스트로페이지가 태양을 죽일 만큼 강해지는 것을 막아요. 그들이 그 포식자를 잡아서 자기 행성으로 가져가면 자기 고향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박테리아 포식자들은 아마도 구름 속에 있을 거예요. 아스트로페이지가 번식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 우주선은 대기권에 진입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로키가 말하길 구름 속 박테리아를 수집할 만큼 긴 사슬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랜드는 그것을 낚시에 비유합니다. 그는 조종사로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합니다. 우주선을 대기권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라이랜드가 연습하는 동안 로키는 지구를 위한 영상을 녹화합니다. 하지만 로키는 그것이 생방송이라고 생각해요. 라이랜드는 모든 연구 결과를 담은 탐사선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로키가 왜 돌아가서 직접 설명할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라이랜드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말하자 로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연료를 일부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여행이 느려지겠지만 이렇게 하면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라이랜드는 울며 감사의 뜻으로 로키의 버블을 껴안습니다. 또 다른 회상 장면에서는 라이랜드와 에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의 출발 3일 전 갑자기 실험실이 폭발하고 건물 전체에 불이 붙었다. 현재 라이랜드는 신중하게 우주선을 대기권에 최대한 가깝게 조종한다. 그리고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하는 탐사기를 체인으로 내린다. 탐사기가 작업을 마치면 라이랜드는 우주 유영을 하여 그것을 회수한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다. 그래서 우주선은 대기권의 온도로 인해 약간의 손상을 입는다. 기다리던 중 갑자기 금속 조각이 부서져서 라이랜드를 때립니다. 다행히 그는 기절했지만 곧 깨어납니다. 그는 빠르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탐사기가 체인에 매달려 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배 아래쪽에 걸려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로키는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이랜드에게 안으로 돌아와 나중에 새로운 샘플을 가져오자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라이랜드는 포기하지 않고 탐사기를 잡으려고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떨어진 조각에 맞고 줄에 엉켜버립니다. 그는 칼로 줄을 자르기로 결심하고 손으로 우주선을 붙잡습니다. 빠르게 움직여 마침내 내부로 돌아갑니다. 그 후 우주선은 행성을 떠나 날아갑니다. 하지만 선체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랜드는 우주선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아드리안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지자 마침내 모든 엔진을 끕니다. 불행히도 배가 계속 움직이며 통제할 수 없는 회전에 빠져버립니다. 라이랜드는 탱크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2개의 컨테이너에서 연료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야 합니다. 흔들림 때문에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라이랜드는 버튼을 누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 2개의 컨테이너가 사라지자마자 배는 다시 정상적으로 비행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모두 기절한다. 라이랜드는 깨어나 원심력 중력 버튼을 누르려 하지만 다시 의식을 잃고 만다. 로키도 깨어나 계속 말을 걸려고 한다. 하지만 번역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절망감을 느낀 로키는 자신의 버블에서 나와 직접 버튼을 누른다. 우주선이 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부의 중력도 안정적으로 변해요. 버블 밖에 있는 것이 로키에게 고통을 줘요. 하지만 그것은 라이랜드를 의무실로 데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우주선의 로봇들이 친구를 돌보는 동안 로키는 기절해요. 또 다른 회상 장면에서 실험실이 폭발한 이유가 밝혀져요. 아스트로페이지를 다루다가 실수로 인해 과학자 우주비행사와 그의 후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훈련시킬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에바가 라이랜드에게 가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원하지 않았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에바가 라이랜드에게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애완동물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은 악화됐죠. 에바는 그에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3시간 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라이랜드는 깨어나 바닥에 있는 얼룩을 따라갑니다. 로키의 피와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로키가 자신의 거품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안도한다.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옆에 앉아 함께 잠을 잔다. 옛날처럼 나중에 라이랜드는 로키가 컴퓨터에 남긴 메시지를 발견한다. 자신들의 집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는 테스트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아스트로파즈를 먹는 박테리아를 획득했음을 확인하고 그 이름을 타우미바라고 지었다. 그리고 제노나이트 용기 안에서 그것을 배양하기 시작했다. 금성의 대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변형시키고 있다. 며칠이 지나자 라이랜드는 로키가 깨어나지 않아 걱정한다. 그는 계속 말을 걸고 격려하는 그림을 그의 거품에 걸어두기도 한다. 얼마 후 라이랜드는 잠을 자다가 갑작스러운 소음에 깨어납니다. 그는 로키가 건강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즉시 그를 껴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타우미바 농장을 바라봅니다. 농장은 꽤 많은 양의 박테리아를 생성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불꽃놀이 영상을 보며 이를 축하합니다. 로키는 특별한 옷처럼 팔다리에 시아노아물을 두릅니다. 라이랜드는 그를 위해 종이 모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로키에게 인간 지식이 담긴 노트북을 준다. 기념품으로 스트레스 볼도 함께 준다. 로키는 자신이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해한다. 그래서 라이랜드는 선물로 로키의 우주선을 보여달라고 한다. 두 우주선이 마침내 다시 연결되었을 때 라이랜드는 제노나이트로 만든 슈트를 입는다. 그리고 로키는 자신의 공간을 구경시켜준다. 그는 놀라운 기술을 감탄하며 둘러본다. 또 다른 기억이 그의 마음에 떠오른다. 3시간이 지난 후 라이랜드는 에바에게 임무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에바는 데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녀의 부하들을 부르기 전에 라이랜드는 즉시 도망쳤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곧 그를 따라잡아 그를 덮쳤다. 그리고 진정제를 주사했다. 결국 그는 강제로 배에 태워졌다.
현재 로키는 라이랜드가 그의 우주선의 손상을 수리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그들은 터널에서 매우 감정적인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떠나기 전에 우스꽝스러운 동작들을 합니다. 우주선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라이랜드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잠시 후 메리가 라이랜드에게 우주선에서 오염이 감지되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엔진을 멈추고 조사하기로 한다. 타우미바를 확인했을 때 그것이 담고 있던 제노나이트를 부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즉시 용기를 바꾸고 모든 박테리아를 밀봉된 상자에 넣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로키가 걱정된다. 왜냐하면 그의 배는 전부 제노나이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타우미바가 탈출하면 연료를 먹어치우면 로키는 우주에 갇히게 될 거야. 절박한 마음으로 라이랜드는 로키를 구하고 집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하지만 불행히도 둘 다 할 수는 없어. 최고의 친구를 죽게 놔둘 수 없어서 라이랜드는 박테리아 농장에 대한 모든 연구를 모아 원래 계획대로 지구에 탐사선을 보내. 그리고 나서 우주선의 경로를 변경해. 며칠 후 라이랜드는 로키의 우주선을 발견하고 우주 유형을 통해 접근한다. 그는 로키가 그를 들여보낼 때까지 창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린다. 많은 해가 지난 미래에 탐사선이 지구에 착륙하고 에바는 녹화된 영상에서 로키를 본다. 행성은 이미 얼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을 구할 수 있다. 한편 로키의 행성은 이미 구해졌다. 그리고 라이랜드는 거기에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외계 언어를 배웠고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로키와 대화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로키가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완성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남아서 외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기로 결심해요. 작은 외계 아이들을 위해서요.